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정길 판사, 역시 이 좌파 운동권 경력을 가진 그런 판사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판사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정길 판사는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각사유서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을 옹호하고, 그리고 향후 이 블랙리스트 문제의 판결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꽤 자세한 이 기각사유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일으키고 있는 블랙리스트, 낙하산 인사, 캠코더 인사, 찍어내기, 표적 감사, 이런 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옹호하고 이런 시국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것을 만방에 공표함으로써 문재인 좌파 정권의 방화벽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분노 뒤에는 미스테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과 연관 지어볼 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현재 조국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과의 커넥션 의혹은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은 환경부를 포함한 이 현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최종 도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자, 일단 불길이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실까지 와 닿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국 민정수석이고, 그 다음에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박정길 판사는 왜 임종석 조국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자, 그는 한양대학교 8호 학번입니다. 한양대학교 법대 8호 학번. 한양대학교 법대면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의 후배이죠. 8호 학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양대학교 86 학번입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모두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나중에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자격으로 전체 학생회 연대 조직인 전대협의 제3기 의장을 맡게 됩니다. 한양대학교 8호 학번 박정길 판사의 동기로서 역시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관여 역할을 했던 이 원용선 변호사가 이 법조 관련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이런 내막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원용선 변호사의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대협 3기인 임종석 총학생회장에게 학생회 사업을 인수인계하느라 학교에 남아 후배들을 지도하고 노동운동을 위한 준비기간을 통해 동료들과 울산으로 내려갔는데 그 중에 박정길 판사가 있었다. 그 친구도 고생 많이 했는데 아마 판사가 아닌 변호사가 되었다면 지금도 함께 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청자 여러분, 이 원용선 변호사와 박정길 판사는 당시 8호 학번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출신, 1년 후배인 임종석 신임 총학생회장이 전대협 3기 의장을 맡게 되는데, 임종석 총학생회장에게 학생회 업무를 인수인계하느라 서울에서 같이 활동을 했다. 자, 그리고 노동운동 준비를 위해서 울산으로 같이 내려갔는데 당시 이 8호 학번이니까 이들이 울산에서 노동운동 준비를 했을 때는 아마 89년, 90년,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울산에서 대노동다 투쟁이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이 임종석과의 커넥션 의혹입니다. 아니, 학교 1년 선후배 관계이고 총 학생의 일을 같이 열심히 했는데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조국 민정수석과의 커넥션 의혹. 자, 조국 교수는 1982년 파리 서울대학교 법대 학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영선, 박정길 이 사람들보다도 3년 선배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조국 민정수석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운동권 활동을 하면서 노동운동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원영선, 박정길 이 사람들이 울산에 내려가서 노동 준비를 했을 때 그 무렵에 남한 내에서는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규모가 큰 자생적 사회주의 혁명 조직 산호맹,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동자 시인 박노해가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박노해의 산호맹, 산호맹이 1989년서부터 만들어져서 대대적인 지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울산을 포함으로 해서 산호맹은 전체 조직원이 3,500명에 달했던 가장 규모가 컸던 지하 사회주의 혁명 전위 조직입니다. 이 산호맹의 연구 파트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 조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호맹에 관련돼서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는 최초의 현직 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조국 교수는 1992년서부터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를 맡게 됩니다. 아마도 1992년 울산대학교 법대로 내려가기 전에는 산호맹의 연구 파트에서 깊숙하게 산호맹 활동을 지원을 했고, 그래서 울산대학교 92년 울산대학교 교수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는 것이죠. 자, 두 가지 커넥션 의혹. 그가 울산에 내려가기 전에 산호맹 활동을 할 때, 자, 노동운동을 할 때 임종석, 이 원용선, 박정길 그룹과 커넥션이 없었겠는가? 자, 두 번째는 이 원용선, 박정길 판사, 이 사람이 울산에 내려가서 노동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울산에서 대학교 교수를 했던 이 조국과 관련이 없었겠는가? 노동운동과 울산이라는 코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정길 판사와 조국 교수가 울산에서 활동한 시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산호맹 활동을 했던 조국 교수와 일반적인 노동운동을 했던 박정길 판사와 연결이 되는 이 어떤 교차점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동운동과 울산이라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청와대로 번지는 불길을 막아야 되는 그 책임자가 조국 민정수석이며 그 바로 윗선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길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달에 서울 동부지법으로 발령이 됩니다. 의정부에서 서울 동부지법으로. 서울 동부지법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하는 한찬식 지검장과 형사 6부의 주진우 부장검사가 하고 있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청와대의 김태우 사건, 이 두 사건을 지금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동부지검이고, 동부지검에서 날아오는 영장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서울 동부지법입니다. 동부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지난해 연말 12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3월 달쯤 되면 동부지검으로부터 영장이 날아올 것이다. 자, 이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난 2월 달에
2월 달에 박정길 판사가 서울 동부지법으로 오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는 왜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되었던 것일까요? 일반 형사나 민사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아니라 왜 영장을 전담하는 부장판사를 맡았을까요? 그 사람을 올해 2월 달에 서울 동부지법으로 발령을 낸 곳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을 다른 재판부가 아니라 영장 전담 재판장, 부장판사로 임명을 하려면 동부지방법원장과 협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대법원, 동부지방법원장, 청와대 조국민정수석, 아무런 커넥션의 의혹이 없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영장을 담당하는 그 자리에 갔을까요? 일단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법원행정처의 질이나 또는 법원행정청장을 국회로 불러서 철저하게 그 경위를 일단 따져야 됩니다. 어떤 경위에서 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박정길 판사가 이 시점에서 동부지법의 영장 담당 자리로 가게 됐는가? 의혹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